네, 앞서 보신 대로 초고령화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을 보면요, 20여 년 전에는 71세였는데 지금은 80세까지 쭉 늘어났습니다. 최장수국인 일본과 비교해도 겨우 3살 차인데요. 하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할까요? 먼저 김나나 기자가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TV 소리로 지하방의 정적을 달래는 박할머니. 5남매를 낳아서 길렀지만 쉽게 연락이 닿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 아들이 제일 엄마 생각은 했는데. 경제적 궁핍과 아픈 몸보다 할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외로움입니다. 굶어 죽든지 살든지 그전에 같으면은 바로 굶어도 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살게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속상하고. 몸은 병들고 마음은 외롭고 혼자 쓸쓸히 떠난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무연고 유골만 3,200여 구. 늦었지만 행여 찾는 사람이 있을까 10년간 이렇게 보관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가족 해체가 심각해지면서 누구의 배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을 위해서 일생을 몸바쳐 일하셨을 텐데 나이 들어서는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이렇게 혼자 사는 어르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65살 이상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전체 가구의 6%를 차지하는 셈인데 이게 2020년엔 151만여 가구로 또 2030년엔 233만여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자화상 뒤에는 이런 노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1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60대만 2,070명, 또 70대만 1,900명, 80대가 1,070명으로 전체 32%를 차지해서 2시간마다 노인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신병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생을 몸바쳐 일했지만 또다시 노구를 이끌고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사연을 박대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새벽 5시 지하철역으로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첫 열차 승객 중 19은 60, 70대. 아침 일찍부터 건물 청소나 건설 현장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에서는 4시 45분에 와갖고 여기 서울대까지 걸어서 와갖고 여기서 이제 첫 차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올해 75인 박종철 할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95살 모친을 모시고 사는 박 할아버지는 역 앞에서 신문을 나눠주며 한 달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아내까지 세 가족이 생활하기도 빠듯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되는데 지금 몰라가지고 못하고 간에 뭐 일시불로 계산해 주대요.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지난해 65살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이조차도 정상보다 적게 받는 특례연금이나 유족연금이 대부분입니다. 연금을 타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기고도 남들이 피하는 새벽 일을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빈둥지 부부도 늘어 자식들이 떠나고 부부 단둘이 사는 기간이 과거에는 1.4년에 불과했지만 현재의 50대는 19.4년이나 될 전망입니다. 부모를 봉양했지만 자식의 봉양은 기대하기 어려운 해방 전후 세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사회가 책임을 지려고 해도 오히려 자식이 있다는 게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법의 맹점 때문입니다. 그 실태를 정홍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남열 할아버지는 오늘도 복지관에서 보내준 도시락으로 유일한 끼니를 때웠습니다. 불편한 몸에 다른 벌이도 없어 노령연금 9만 원이 한 달 생활비의 전부지만 연락도 없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외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고 떳떳하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섭섭하더라고. 한 달에 9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생각을 좀 해줘야지. 이처럼 자격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를 넘는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그 선을 약간 넘었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충분한 부양 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정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생활 보장 예산 가운데 쓰이지 않고 불용 처리된 규모는 지난 3년간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